잊혀진 시대의 기억 다시 깨어나다. 나는 이 채널을 단순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만들지 않았다. 이것은 한 가지 신념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신이 공격받는 시대이며, 교육은 오랜 전쟁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는 믿음이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전문가라 불리는 목소리에 모든 판단을 맡겼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물질, 정치, 경제라는 가장 얕은 기준으로만 해석하도록 길들여졌다. 그 결과 인간이 지녔던 가장 신성한 능력, 현실의 가장 깊은 신비를 직접 탐구하던 능력은 점점 사라졌다. 한때 인간은 우주를 분해하지 않았다. 분석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느꼈다. 자연을 살아있는 존재로, 삶을 하나의 의식적 여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회가 부와 자본을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진짜 이해, 자기 자신과 우주에 대한 이해는 쓸모없는 것으로 밀려났다. 의식은 미세한 세계로부터 분리되었고, 우리는 또 다른 억압적인 세계관을 스스로 선택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다. 고대의 사람들, 이른바 이교도라 불렸던 조상들의 전통과 지혜에 다시 빛을 비추는 것. 그들은 삶을 육체, 정신, 영혼이 조화로운 이동으로 이해했다. 나 또한 끊임없는 철학적 질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자 한다. 오늘날 인류는 현대의 화려함과 속도에 매혹되어 모든 것을 거대한 시장으로 바꾸어 버렸다. 작고 온전했던 공동체는 사라지고 질보다 양이 우선되었으며, 삶은 거래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자연의 법칙 아래 존재하던 세계가 있었다. 민족과 문화는 달랐지만 삶의 목적은 하나였다. 어떤 이들은 철학과 예술, 영적 삶에 헌신했고, 어떤 이들은 땅을 일구거나 전사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서로 단절되지 않았다. 모두가 하나의 질서 안에 있었다. 이 세계관은 수천 년 동안 조작 없이 이어져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거짓과 선전 속에 묻혔다. 축소적 사고를 가진 현대의 지식인들은 조상의 지혜 위에 자신들의 좁은 시야를 덧칠했다. 다행히 나는 이 왜곡이 완전히 스며들기 전인 세계의 흔적을 어린 시절에 잠시나마 보았다. 그때 나는 옛 세계의 아름다움과 정직함이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인류의 진짜 역할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 자연은 우리의 자리를 알려준다. 삶과 죽음, 창조와 소멸은 하나의 순환이며 끝이 아니라 다음 창조를 위한 문이다. 그러나 현대 세계는 이 깊은 의미를 잃었다. 그리고 스스로 파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의미를 빼앗긴 삶은 반드시 인간을 황폐하게 만든다. 이것은 단지 의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기억과 목적,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는 현대의 소음 너머에서 다시 분별력을 회복해야 한다. 과거의 유산을 복원하고 새로운 문화를 시작해야 한다. 사회 속에 퍼지는 무기력, 타락, 혼란은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식적 흐름이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하다. 단순할수록 질서는 유지된다. 인간의 에너지가 목적 있는 방향으로 흐르고, 영적으로 건강한 틀 안에서 성장할 때 문명은 번성한다. 고대 사회는 정신, 육체, 영혼의 건강을 문명의 기본 조건으로 삼았다. 그들은 자연과 우주의 법칙에 맞는 가치와 원칙을 세웠고, 돈이나 소유가 아니라 의미와 책임을 인간의 가치로 보았다. 신화와 의식은 우주의 법칙을 인간 삶에 반영한 것이었다. 의식은 영혼을 지키는 방패였고, 세계관은 정치와 종교를 초월하는 영적 위치였다. 이 모든 전통에는 공통점이 있다. 인도에서 그리스까지 신화와 경전은 의식을 단련하는 방법을 다양한 언어로 전하고 있다. 문명은 이 틀이 내부에서 부패할 때 무너진다. 사람들이 개인의 욕망을 공동의 목적보다 앞세울 때 외부의 기생적 사상은 틈을 타고 침투한다. 전설은 말한다. 한데 이 모든 전통의 뿌리가 된 잃어버린 문명이 있었고, 그 문명은
영적 타락으로 인해 대홍수 이전에 멸망했다고. 그러나 소수의 현자들은 지혜를 보존했고 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문명의 씨앗을 다시 심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종교가 아니라 의식의 구조였다. 고대 사회에는 종교라는 단어조차 없었다. 영성은 현실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과 의례와 의식은 삶의 핵심이었다. 그것은 성장의 표시였고 의식의 확장이었다. 신화는 허구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에 반복되는 인간 내면의 지도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판타지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신화가 사라진 사회는 용기와 방향을 잃는다. 지금의 세계는 영혼 없는 시스템에 짓눌려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과 의미의 시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의 진짜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의식의 전쟁이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이해의 끝에서 영혼 위에 내려앉는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 찾고 있던 진리는 어딘가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기억이다. 기억이 깨어났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대의 지혜는 과거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숲으로 도망치거나 문명을 거부하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 지혜는 언제나 전진을 말한다. 다만 잊지 않은 채 전진하라고 말할 뿐이다. 미래의 삶은 새로운 기술이나 더 빠른 속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의 방향 설정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많은 자극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분별력이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 미래의 인간은 모든 것을 믿는 존재도 모든 것을 의심하는 존재도 아니다. 그는 관찰하고 숙고하고 직접 경험을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존재다. 그래서 올바른 삶의 첫 번째 방향은 다시 질문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왜 이것을 원하는가? 왜 이것을 두려워하는가? 이 선택은 나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정직하게 던질 수 있을 때 인간은 다시 주체가 된다. 두 번째 방향은 속도를 낮추는 용기다. 느림은 태보가 아니라 느림은 의식을 회복하는 방식이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도 목적을 잃은 적이 없다. 미래의 삶은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얻는 삶이 아니라 시간과 관계를 회복하는 삶이다. 식사는 단순한 에너지 섭취가 아니라 삶과 자연의 연결이고 노동은 자기 소모가 아니라 세계에 기여하는 행위이며 휴식은 토피가 아니라 재정렬의 시간이다. 세 번째 방향은 내면을 다스리는 기술을 회복하는 것이다. 고대인들은 자연을 관찰하며 자신의 마음을 이해했다. 해가 뜨고 지는 리듬, 계절의 변화, 탄생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그들은 감정과 생각 역시 흐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미래의 인간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지만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는다. 분노를 느낄 수 있고 슬픔을 허락할 수 있으며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자신의 정체성을 맡기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네 번째 방향은 공동체의 재정이다. 미래의 공동체는 혈연이나 인연만으로 묶이지 않는다. 그것은 가치와 책임의 공유로 형성된다. 서로를 소모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비교가 아닌 기여를 기준으로 한 관계. 작은 공동체일수록 건강해질 수 있다. 작을수록 책임이 분명해지고 의미는 깊어진다. 미래의 사회는 모두가 같은 삶을 사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기질과 소명에 맞는 역할을 찾는 사회다. 누군가는 사유하고 누군가는 창조하며 누군가는 돌보고 누군가는 지키는 역할을 맡는다. 이 다양성이 분열이 아닌 조화가 될 때 문명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 방향은 의식 있는 기술의 사용이다. 기술은 적이 아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의식의 수준이다. 미래의 삶에서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깊이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 감각을 마비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이해를 확장하는 매개체. 기술을 끄는 법을 아는 인간만이 기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방향은 삶을 의식적으로 통과하는 태도다. 고대에는 삶의 모든 단계에 의미가 있었다. 성장, 전환, 책임, 노쇠, 죽음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여정이었다. 미래의 삶 역시 이 흐름을 회복해야 한다. 삶을 끝없는 소비의 연속으로 착각하지 않고 각 시기를 배움의 장으로 받아들일 때 인간은 공허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방향은 희망을 외부에 맡기지 않는 것이다. 미래는 구원처럼 오지 않는다.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지도 않는다. 미래는 하루하루의 의식적인 선택 속에서 조용히 형성된다. 지금 어떤 생각을 반복하는가? 어떤 말로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가? 어떤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가? 이 모든 것이 이미 미래의 형태를 만들고 있다. 희망은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희망은 의미를 선택하는 태도다. 그리고 의미를 선택하는 인간은 어떤 시대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어떻게 통과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잊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이 시간을 살아간다면 이 시대는 붕괴의 끝이 아니라 다음 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미래의 누군가는 지금의 이 시대를 이렇게 기억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떠올린 사람들이다. 그 기억으로 남는 삶,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미래다.